오늘은 그 공통 기초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때까지는 이제 그 AI와 관련된 기초를 아주 좀 거칠지만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약간 시연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뭐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지? 이제 그런 걸 계속 고민하면 이제 AI는 진짜 AI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쓰기나 텍스트 같은 것들은 뭐 클로드가 최고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 GPT나 제미나이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논문이나 강의 자료 할 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메일 작성할 때는 여러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가령 이메일 작성하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절하는 이메일도 있고 또 상사한테 보내는 메일이라 좀 약간 정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중하면 또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친근한 이 어디엔가에 좀 쓸 수 없을까?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걸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이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 AI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은근히 1시간 잡아먹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근데 뭐 한 10초면 끝나요. 이런 거 자꾸 사용하시면 이건 사소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미드저니가 가장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명함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명함 만든 지가 한 10년 돼가지고 명함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만의 명함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형화된 거 말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따 내가 보여드릴 텐데 146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게 참 골치더라고요, 이게. 저도 거의 구독해서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시각화 자료 요거 하나 단순한 거 하나 뽑아내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의 두 번째 디자인이잖아요. 거기에 그 선생님은 디자인 박사거든요. 그분이 미드저니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들으면 꽤 유익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명함 만드는 거는 이제 실패해가지고 저는 좀 포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각화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교재를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내가 얘한테 클로드한테 주고 야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좀 시각화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잘해줘요. 그건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네. 그렇지만 미드저니까지 사용하면서 하는 데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미드저니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유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할 생각도 없고 사실은 사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감마라는 게 있어요. 감마.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 많았을 텐데 여러분 파워포인트 있죠? 회사에서 이렇게 자료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제 발표 자료 이게 발표 자료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하죠. 이 프레젠테이션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거는 사용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 유튜브에 요즘에 유튜브에 이거 많거든요. 이거 가르치는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요거 많아요. 인스타그램에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가르치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간만은 5초 만에 만들어요. 그거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AI로 만들었다는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건 1년 반 전인가 그래요. 이제 그때는 좀 티가 많이 났어요. 근데 5초 만에 만들어줬어요. 수준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급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그 수업 내용 아까 수업 내용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간만에 집어넣고 야 이거 PPT 수업용 PPT로 만들어줘. 그래요. 그럼 뭐 5초 안도 안 돼서 만들어줘요. AI가 만든 건 티는 나긴 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문서화된 것보단 이게 보기 좋으니까 저는 간혹가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 유료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 PPT 아주 골머리일 거예요. 요거 간마로 지금 수준이 많이 달라졌겠죠. 이 AI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차라리 이걸 유료로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간마를 유료로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 회사는 요걸 간마를 회사에서 다량 구입해가지고 회사원들 쓰게 만든다.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클로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퍼플렉시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거는 자료조사에는 뭐 최고입니다. 자료조사. 자료조사한 걸 정리하는 데는 노트북 LM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클로드, 퍼플렉시티, 노트북 L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미나이랑 노트북 LM은 같은 회사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파파고라는 건 있는데 파파고는 그 번역. 네, 특화된 AI예요. 근데 요거는 내 생각에 앞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안경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사실 개발됐어요. 페이스북에서는 요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는 보통 안경이 있죠. 여기 AI를 탑재해가지고 외국에 나가게 되면 만약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어로 요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보는 거는 전부 일본어로 자동으로 보이게 돼 있고 내 말도 이 안경에서 인식해가지고 이 안경에서 일본어로 나가고 뭐 그런 식이 될 거라고 그래요. AI 스마트 안경이죠. 스마트 안경이 내년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스마트 안경은 막 눈 도수도 맞춰주고 막 그러겠죠. 알아서. 저는 요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사용하는 건 클로드, 퍼플렉시티, 노트북 LM, 제미나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또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제미나이는 혹시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 중에 대학생 다니는 자제분 중에 있으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익 ac.kr 이렇게 학교 이메일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분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자녀분이 요 학교 이메일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귀찮아가지고 학교 이메일 안 만드는 학생도 있는데 요 이메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 이메일만 갖고 있으면 제미나이 1년 구독 공짜예요. 한 35만 원 정도 공짜입니다. 자녀분 중에 그런 자녀분 친척 중에 있으면 이거 빨리 1년 구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그러면 노트북 LM도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대학생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이것도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요것도 1년 구독 공짜로 많이 풀어놨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기 농협에서 만든 증권회사 있죠. 나무증권인가? 나무증권에서 계좌 하나 만들잖아요. 계좌. 돈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계좌를 만들라고요. 계좌를 만든 퍼플렉시티 1년 동안 쓰게 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클로드는 내 돈 내고 쓰고 요거 1년 구독료가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건 내 돈으로 쓰고 요 두 개는 저는 학교 메일 갖고 있으니까 재미나이는 공짜고 요거는 내가 나무증권 계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짜 쓰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공짜 요거는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저는 1년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은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협력하는 거니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건 사업 계획서 또는 이메일 작성 또는 뭐 수업 관련 시각화하는 거. 그 다음에 독서하다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는 것도 물론 있고 이 말이 왜 나온 거야?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왜 나온 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니체가 뭐 신은 죽었다. 아니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이랑 그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 두 말이 같은 의미라고 그래. 이게 왜 같은 말이야? 모르겠는데? 라고 질문해요. 그럼 얘가 대답해줘요. 왜 니체의 신이 죽었다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같은 차원의 얘기인지를 얘가 대답을 해줘요. 이게 독서하다가 정확한 뜻이 모르면 옛날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뭐 언젠간 알겠지 하고 넘어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한테 질문하면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독서할 때도 상당히 유의미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통해서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지 말고 무조건 사용해라. 무조건. 그리고 그 돈 무료로 사용하는 거 그렇게 사용하고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냥 한두 달 정도 한 6만 원 내가지고 한 두 달만 사용해 보세요. 그럼 돈 아까워서 매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물론 그 두 달 동안은 본전은 못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쓰는 게 클로드에서 논문 작성하는 거, 뭐 수업 계획서 쓰는 거, 사업 계획서 쓰는 거, 이메일 쓰는 거. 클로드에서 이 정도 사용해요. 내가 이따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는 이제 보통 챗 GPT랑 똑같으니까 뭐 검색하는 거 많이 사용해요. 요건 주로 검색합니다. 근데 노트북 LM은 논문 검토하고 정리하는 걸 해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으로 뭘 사용하냐면 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다닌 사람들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하잖아요. 회의. 여러분 회사 다니면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 회의를 녹음하세요. 그 상사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저기 뭐 과장님 뭐 이번 회의 좀 녹음 좀 하겠습니다. 그럼 뭐 과장이 허락하겠죠. 녹음을 하세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녹음한 거를 노트북 LM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리를 잘해줍니다. 그건 내가 좀 이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얘기해 줄게요. 저는 뭐
회의 일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별로 필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에게는 하라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내 수업 녹음해가지고 노트북 LM 사용해서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공부해. 그렇게 말은 합니다. 물론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거는 허락 안 맡고 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화면이 이 클로드예요. 클로드. 여기 보면 사이트가 나왔죠. claude.aiu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스가 있고 뭐 끈 표시되어 있고 연구 표시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보십시오. 연구는 좀 말 그대로 연구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학습하기, 코드 드라이브에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는 아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제 자료 찾는데 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저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전부 프로라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안 써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프로라고 돼 있죠. 이건 유료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뭐 매듭 지어놓은 것 같은 거 요거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거는 아까 그 클로드에 있었던 연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눌러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건 10분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LM이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 제미나이랑 아까 자매된 거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구글이잖아요. 구글에 여기 점 9개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클릭하면 쭉 나오죠. 유튜브, 드라이브는 여러분 저장하는 겁니다. 저기 데이터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지메일, 이 번역, 요것도 꽤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미나이 있죠. 여기 제미나이 요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그 챗 GPT랑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미나이 있잖아요.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트북 이거 나오죠. 요 마크. 이게 노트북 LM이에요. 다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노트북 LM, 클로드. 요 정도가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일상적인 거, 두 번째는 좀 제가 쓰고 학술적인 거.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제미나이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탈리아 피렌체를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려고 해. 일정을 짜줄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한번 쳐볼게요. 엔터키 칩니다. 그러면 뭐 첫째 날은 피렌체 예술과 역사의 중심지 두오모와 시뇨리아 광장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우피치 미술관 아르노강을 보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3일 날에는 미켈란젤로 언덕 낭만의 피렌체.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이탈리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도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보긴 봤는데 그냥 뭐랄까 꼭 가야 하는 관광지 있죠. 이탈리아 피렌체 하면 가야 하는 관광지. 그걸
동선을 염두에 뒀겠지만 그걸 나열한 식으로 이렇게 쭉 일정을 짜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피렌체에 대해서 책도 좀 읽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저는 이렇게 칠 거예요. 나는 69년생이야. 엔터 키 치면 안 되는데. 요거 잘 됐다. 엔터 키 치면 여러분 안 돼요. 줄 바꾸기 할 때. 그럼 이게 엉뚱한 말 나오죠. 나는 69년생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자 할 때는 Shift 키를 꼭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줄이 바뀌어져요. 그냥 엔터 키를 치면 그냥 질문한 꼴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피렌체를 3박 4일 여행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고혈압이 있어. 한 4시간 하루에 4시간 여행하는 걸로 일정을 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단테와 베아트리체, 이게 유명한 연인 사이예요. 단테는 그 신곡으로 유명한 그 일종의 소설가인데, 베아트리체는 여성입니다. 좋아했나 봐요. 한눈에 반했어요, 단테가. 근데 일생 동안 3번 만났나 그래요. 안타까운 건데, 의 사랑과 얽힌 장소를 하루 일정으로 짜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마키아벨리.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중심으로 하루를 짜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하면 또 다빈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빈치와 젤로를 중심으로 하루를 짜죠. 음식점은 비건으로 해줘. 고기 안 먹는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해놓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게 줬더니 어떻게 봅시다 한번. 도착,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 단테의 집에 갔다가 체르키 교회 갔다가 베키오 다리. 이게 아마 마지막 만나는 그 장면이었을 거예요. 이 그림으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그림도 미리 본 다음에 가면 좀 남다르게 여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마키아벨리, 피티 궁전, 시뇨리아 광장, 산타크로체 성당. 저녁 식사는 여기서 할 거다. 그 다음에 3번째 날은 이게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해가지고 아카데미아 미술, 아까 우피치 미술관 나왔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언덕, 아까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면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말이죠. 내가 아까 에이전트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에이전트가 사실은 지금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매니저 정도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안에 내 신용카드 정보도 놓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여행을 짰잖아요. 짠 다음에 여기에다가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날짜는
9월 5일 오후 1시 출발이야. 출발로 해. 그러니까 호텔도 잡고 항공권도 잡고 항공권도 끊고 식당이나 관광지 예약이 필요하다면 내장되어 있는 내 신용카드 갖고 예약하고 결제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예약도 하고 항공권도 끊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이게 에이전트 기능입니다. 이러면 거의 개인 비서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단축되겠죠.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노트북 LM인데 새 노트 만들기를 내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여기 소스 업로드라고 나오죠.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자료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그 다음에 링크는 웹사이트 또는 유튜브 또는 네가 복사한 텍스트 이런 거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원하는 파일은 PDF 파일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 파일도 넣을 수 있고 마크다운 문서도 넣을 수 있고 오디오도 넣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아까 내가 회의 내용 뭐 30분, 1시간짜리 녹음한 거 있잖아요. 녹음한 파일을 여기 집어넣어요. 요즘에 보니까 핸드폰에 그 마치 그 배터리로 충전하듯이 그 핸드폰 뒤에 붙여놓는 그 녹음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도 AI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긴 있는데 AI가 있는 녹음기가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 뒤에 부착해 놓잖아요. 그러면 녹음이 되면서 거기 AI가 있으니까 핸드폰이랑 연결해 놓으면 핸드폰으로 자동 그 녹음한 게 저장될 거예요. 아니면 그 핸드폰 뒤에 부착해 놓은 그 녹음기를 내 노트북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노트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노트북에 있는 그 MP 파일, MP3 파일, 요 오디오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근데 난 지금 그게 없으니까 끌어다 놓을 수가 없는데,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여기 소스 검색 있죠. 소스 검색을 쳐가지고 여기다가 박태웅의 유튜브 좀 검색해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찾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박태웅이라는 분이 AI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찾았네요. 몇 개 찾았나 보자. 꽤 많이 찾았네요. 유튜브도 3개 찾고 문서도 몇 개 찾았네요. 소스 10개를 찾았습니다. 가져오게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져오기를 해요. 다 가져왔네요. 요건 물음표는 뭐지? 이거 못 가져왔나 본데요. 비어있다 그러네. 지금 9개를 가져온 겁니다. 이 9개를 정리해가지고
오디오로 만들고 싶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난 그냥 걸어가면서 요거 정리한 거 듣고 싶어 그러면 이 오디오 오버뷰 있죠. 요거 클릭하면 이거 여기 있는 자료 넣은 것을 성우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거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시간 걸려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요거 만드는데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요. 10분. 근데 나는 지금 브리핑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리핑 문서. 요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만 가지고 브리핑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듯이 그 회의를 한 자료를 여기다 넣어서 브리핑 자료 만들어 라고 하면 여러분 회의한 거 브리핑 자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회의 끝난 다음에 상사가 야, 아무개야, 지금 회의한 거 정리해서 올려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거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근데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스로 전환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했던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단축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쓰느냐? 나는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 리포트를 이렇게 몇 개 받았냐면 8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요거 새로 만들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소스 이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거 그냥 블록 지정해가지고 업로드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럼 학생들 리포트 업로드 했죠.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내가 칠게요. 이 학생들 쓴 리포트를 공통된 잘못을 2개만 지적해 줄래? 이렇게 치고 엔터키 치면 제가 지금 2개를 지적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이거는요. 네, 됐네요. 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실, 통계 자료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인용이 있다.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배치 인용이 있다. 이렇게 2개를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줬습니다. 한 학생, 2학생. 2학생의 예를 들어 줬네요. 그 다음에 3, 4 부정확한 거나 잘못 배치된 인용.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인용에 대해서 내가 글을 하나 쓰고 싶네. 이런 힌트를 내가 얻었죠. 내가. 그러면 퍼플렉시티에다가 이 퍼플렉시티는 아까 자료조사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얻은 거 가지고 부정확하거나 잘못 배치된 인용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붙여넣기를 했어요. 학생들 글을 보니까 부정확하거나 잘못 배치된 인용이 인용을 지적하더라. 이것과 관련된 논문 10개만 찾아줘. 어디서 찾냐면
키스, 그 다음에 DB 피아, 그 다음에 교보문고 스콜라 각각에서 합쳐서 10개를 찾아줘.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 찾는 겁니다. 한 10분 걸려요.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요걸로 찾읍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뿐이 못 찾네. 그러니까 아까 그걸로 했었어야 돼요. 저기 요 심층으로. 그래서 10개를 찾아줬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예전 같으면 1년 걸렸거든요.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주니까 내가 만약에 바싹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면 한 달 만에 논문 하나 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이 AI가 쓸모가 엄청나요. 저한테도. 생산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클로드, 그 다음에 노트북 LM,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논문 하나 써내면 아주 간단하게 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원위치 하면은 지금 저는 클로드랑 노트북 LM이랑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이렇게 제가 여러 개를 사용해 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AI를 4개를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AI가 종류가 내가 100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좀 친구랑 대화도 하고 뭐 이러면 몇 개가 추려질 겁니다. 한 10개 정도로. 그래서 10개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것저것. 심심할 때마다. 그러면 내 업무에 맞는 AI가 딱 들어맞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업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여러분들의 뭐 예를 들면 건강관리, 이 모든 걸 AI로와 함께 하면은 그전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이번에 AI 개발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탄생된 정부에서는 100억을 드린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100억을 들여가지고 요 AI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 쓰던 AI를 가져와 쓰자.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의 AI를 개발할 건가. 아까 말했던 클로드랑 뭐 이런 노트북 LM 이런 거 전부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개발할까 아니면 갖다 쓸까라고 하다가 저 유럽 쪽은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챗 GPT나 이런 거 안 사용해요. 프랑스나 이런 데는 사용하는 자기들만의 AI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했어요. 이번 정부가. 새로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자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뭐 개발하는 건 당연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AI를 개발하기 전에 빨리 이런 AI를 사용함으로써 AI와 친숙하게 되고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능숙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AI에 쏟아붓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이 이제 본래로 돌아와서 저희 사업이 30대 이상한테만
3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직자라고 돼 있는데 재직자는 물론이고 구직자 혹은 뭐 성인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AI를 가르치자. AI를 가르치고 나라에서는 AI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나면 엄청난 그 생산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게 우리나라의 계획인데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의 계획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그 지식 그 재산권 이 세 개의 과정을 배우는데 뭐 나랑 뭐 지식 재산권은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세 개를 통해서 이 세 개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AI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그 생성형 AI 종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나에게 맞춤형 AI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하자. 이게 뭐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AI 정도 하나는 유료로 구독해라. 이제 1년 구독하게 되면 좀 싸게 해주는 게 있는데 1년 구독은 내가 해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싸지는 수도 있고 또 공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클로드 같은 거는 맨 처음엔 저는 22불 주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17불이더라고요. 5불이 싸졌어요. 뭐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잘 썼어요. 뭐 후회는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1년 단위로 끊지 마시고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 한 두세 달 정도를 한번 연속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도 너무 잘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1년 구독하세요. 1년 구독하면 좀 염가로 좀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여러 AI를 자주 사용해가지고 내 몸에 맞는 AI를 골라서 사용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뭐 어디서 무료 해준다, 뭐 해준다 그런 정보가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옛날에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때는 AI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AI를 알게 되니까 그게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정리하고 나한테 필요한 건 써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또는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로 그 공통 기초 과목은 마치고요. 이제 세 가지 과정, 머신러닝, 디자인, 지식재산권 요거 세 개를 들으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좀 더 AI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동 기초 과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